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우리 가족의 유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애착에 대한 저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아이를 키웠을 때 애착 육아에 너무 올인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되게 가로넣고 그랬던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물론 이제 엄마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격려하고 후회하진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너무 매여있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할 걸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제 경험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좀 달라요. 성인 애착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아이가 7살 때 애착 유형 테스트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애착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알았다가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좀 화들짝 놀란 거죠. 나는 당연히 안정애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정애착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인터넷에 애착형 테스트 36개 문항으로 된 게 있거든요. 이거 보고 왜 내가 불안정애착이 나오지? 하고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제가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나 벌써 7살, 막 8살까지 애들 키웠는데 이미 그 중요한 애착의 골든타임을 이미 지났는데 어떡하지? 그 애착은 대물림 된다잖아. 내가 안정형 애착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안정형 애착이 아니면 그럼 우리 아이는?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회피형 애착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건 되게 단편적인 것 같아요. 36개 문항을 가지고 내 애착 유형을 이렇게 딱딱딱딱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인정하긴 합니다. 회피형 애착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면 제가 거리 두는 걸 되게 편안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앓는 소리를 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우울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걸 잘 못해요. 혼자 알아서 좀 이렇게 처리를 잘 한 다음에 나 그때 그랬어 이 정도는 나눌 수 있고 그런 건 안 어려운데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 남편하고 있을 때 갈등이 심해지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잠깐 떨어져 있고 싶고 뭐 이런 패턴으로 하는 걸 보니 뭐 회피형 애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 주변에 이제 원하지 않게 이제 갈등이 많고 불화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무슨 진단을 내리듯 아니면 무슨 어떤 선고가 딱 내려지듯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떻게 관계를 맺는 데서 조금 다르게 행동해 볼까.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내가 회피형 애착인지 불안정 애착인지 집착형인지 혼란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고 딱 이렇게 선을 긋듯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특징이 있네 나를 좀 관찰하는 눈을 기르는 거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노력이 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실마리로 이 애착 유형 테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회피형 애착이 나왔다고 해서 내 아이도 회피형 애착을 맺을 거야. 내가 물려준다고 했잖아. 뭐 이러면서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부모가 전부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엄마 때문, 우리 아빠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고 남편과의 또 애착을 또 형성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애착 유형이 딱 이거라고 해서 어렸을 때 이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애착 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데는 이 사람과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자 하는 그 무의식적인 동기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을 만나서 그 깊은 상임의 관계를 나아가는 거, 교제하고 결혼하고 가족이 되는 거, 이런 거 안에는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길, 나의 애착 대상이 되어주길,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애착 관계를 맺었는지, 또 지금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남편, 내 아내와의 애착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잘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족 리모델링에서 주체는 부부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의 애착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어요. 부부간의 애착이 중요하고, 이 안정된 애착을 맺는 부부들 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파트너와 어떤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는 나한테 절대적으로 헌신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 친구, 누가 그렇습니까? 좀만 마음에 안 들으면 틀어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난 일, 또 친구들 사이에서 틀어졌던 일,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의 상처 경험들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오면 뭐예요? 집이 안전기지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엄마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빠한테 이야기했을 때, 나를 질책하지 않으면서,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곳이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착이 되게 중요하고,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배우자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애착을 부부간에 잘 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부부간의 애착을 쌓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애착 유형은 변하고, 그리고 애착 대상도 한 명이 아니에요. 애착 대상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떠한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획득해서 안정애착을 맺을 수 있고, 또 이 안정애착 대상으로서 배우자와 관계 잘 맺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부간의 애착을 어떻게 잘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애착이 중요한데 이 애착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애착 대상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애착 대상은 배우자고,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길, 나의 애착 대상이 되어주길 기대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계속 갈등하고 서로 이제 애착을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어떤 식으로 애착을 맺었는지를 알게 되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하면서 나를 좀 이해하고, 또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나를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좀 생기고, 그리고 나를 좀 계속해서 가꾸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상처나 또 아픔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워요. 그렇게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다 느껴지시면 심리 상담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상담을 진짜 좋은 분에게 받으세요. 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케이스면 제가 하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또 연결해 드리는 것까지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훈련받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또 나랑 맞는 선생님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는지,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